중국의 해군 육전대가 대한민국 해병대를 앞질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해병 육전대 규모를 5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충했습니다. 또 2021년 한 해만 4만 톤급 대형 강속 상륙함인 075형 두 척을 취역시키며 굉장히 공격적이고 엄청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불과 수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2위 수준이던 대한민국 해병대가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병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유명했는데, 하지만 그에 비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서 강한 전투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들은 군이 해병대를 혁신할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해병대형 신무기들을 언론에 공개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정상의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솔계급 공기부양 상륙정 두 척의 건조 장면을 공개했으며 차세대 상륙돌 격장갑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력 상승세를 중국과 일본이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륙 전력이 강화되는 만큼 혹시 한국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을까 지레짐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은재가 많은 일본의 호들갑이 아주 대단합니다. 육상자위대 소속으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고, 최근에는 도서지역 탈환을 명목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사시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상륙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수륙기동단 전력 증강이 이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상륙돌격 장갑차와 맞먹는 신형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수륙기동단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아무리 전력을 키워봐야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자위대 중에서도 최악의 막장 군대가 바로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봐야 지원병으로 구성된 군대와 제대로 군사훈련을 이수한 대한민국 해병과 그 태생이 다릅니다. 또 그럴 만한 근거도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초강력 군대로 재탄생 중인 대한민국 해병대와 중국, 일본의 해병대를 비교해 대한민국의 대한해병이 얼마나 막강한 전력인지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각 우리나라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전력들을 강화하며 침략 전력을 육성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해군 육전대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창설된 중국 해군 육전대는 최초에는 6,000명 규모였고 이후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까지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세계 3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여단급 부대를 늘려가기 시작하더니 2021년 현재 8개 여단 5만 명 규모로 그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절반 수준이던 육전대 규모가 우리 2배로 늘어나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던 세계 2위 규모 해병대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숫자만 부풀린 것도 아닙니다. 늘어난 병력에 맞게 최신의 상륙 전력을 크게 강화 중인데요. 일례로 중국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척의 군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075급 강속 상륙함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075급 강속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 4만 톤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보다 만재 배수량이 2배나 큽니다. 중국은 이 075형을 이용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중국 해군 육전대의 주요 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05식 상륙장갑차 GBD-005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어 상륙장갑차 전력도 빠른 속도로 확충 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덩치는 커졌지만 실제 운용 능력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륙장비의 문제인데요.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GBD-05는 방호력이 부가장갑을 적용하지 않은 KAV보다 떨어지며 병력 탑승수도 한 대에 8명, 105mm 포탑을 탑재하면 4명밖에 탑승할 수 없어 상륙장갑차의 본질인 수송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한 KAV보다 차체가 높아 전복 위험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 실질적인 운용 능력이 의문스럽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지원병 중에
중에서 정예를 추린 부대이다 보니 부대원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수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나 교정 교리가 엉망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복입니다. 해군 육전대 위장복은 놀랍게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위장복은 주로 함정 내에서 활동하는 해군이 사용하는 위장복인데 이를 상륙부대인 해병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해병이 싸워야 할 곳은 바다가 아니라 황토색 모래밭입니다. 그리고 모래밭을 지나면 일반 보병과 똑같은 지형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파란색은 눈에 너무 잘 띕니다. 애당초 채도가 높은 파란색은 자연물 사이에 두면 굉장히 이질적인 고시인성 색상인데요. 그러나 중국의 상급 지휘관들은 왜인지 몰라도 이 파란색 군복을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 처한 장병들만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 별도 위장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제대로 된 신형 위장복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많은 장병들이 파란색 위장복을 입고 상륙 훈련을 수행 중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위장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 KAV-2와 솔계급 LCAC 추가 양산으로 상륙 장비를 개선하는 한편 해병부대의 장비와 교리를 크게 혁신 중입니다. 기존 얼룩무늬 위장복에서 우수한 차세대 위장복으로 위장복이 변경되었음은 물론 각종 신형 장구로 무장이 한창인데요. 이 덕에 훈련도와 사기는 높지만 장비가 열악하다는 평을 받던 해병대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륙돌격장갑차 KAV의 개량과 신형 상륙돌격장갑차의 도입입니다. KAV는 해병 상륙작전의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량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모체인 AAV-7A1이 1980년도에 개량된 장비인 만큼 현재 운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포탑을 탑재해 사수의 생존성 보장과 화력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K4 고속유탄 기관포와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인포탑 덕에 상륙전투 중에도 사수가 안정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단 영역 연막탄을 장비해 적외선 추정미사일 공격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량을 했더라도 구형 장비의 개선보다는 신형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에 대한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게 KAV-2입니다. KAV-2는 K2 흑표에 장착하는 파워팩을 부착해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는 무려 30km까지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AAV가 수상에서 시속 13km로 달린 것보다 2배 달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무장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K21 장갑차에 탑재될 40mm CTA 탄약을 탑재한 무인 포탑을 탑재해서 무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탈착식 증가 장갑을 부착해 생존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KAV-2는 2023년부터 배치되어 KAV를 완전 교체합니다. 또 마라도급에 탑재해야 할 솔계급 LCAC를 추가 생산해서 신속한 기동과 상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솔계급 LCAC는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이용해 배를 공중에 띄우는 호버크래프트형 상륙정인데요. 탑재량은 만재 155톤에 불과하지만 길이가 28m, 폭이 14.6m에 달해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보병을 싣고도 시속 70km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신속한 상륙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 해군 육전대에 대응해 군의 질적인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대를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문제인데요. 일본은 2018년에 수륙 기동단이라는 이름의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는 외국군에 점령당하거나 내전이 일어난 도서 지역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에는 독도를 점령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본의 수륙기동단을 견제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본은 대한민국의 해병대를 견제하기엔 그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수륙기동단은 약 3천여 명의 3개 연대가 합쳐진 부대인데요. 약 29,0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보다 9배나 병력이 적어 양적인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해병대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장비는 AAV-7A1 58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고 오스미급 강습 상륙함 3대, LCAC 6대,
V-22 오스프리, 헬리콥터 모함인 휴가급이나 이즈모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량이 매우 부족한데요. 2,000명의 수륙기동단을 겨우 수송 가능한 정도의 양이어서 수륙기동단의 임무 수행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AAV-7A1을 도입했지만 AAV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수륙기동단을 운영하기에는 수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형 상륙장갑차인 MAV를 개발 중에 있지만 일본의 군수 능력 부족으로 언제 개발되고 배치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본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례로 최근 일본은 야심차게 해외 자국산 무기의 수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비싼 주제에 성능은 동종의 무기보다 약간 우수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무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까지 도입 수량을 줄이기 일쑤이다 보니 방위 산업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력의 질도 문제인데요. 수륙기동단은 특이하게 해상자위대 소속이 아닌 육상자위대 소속의 부대입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훈련도는 직업군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난 2010년 3월 일본 육자대 간부 12명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과학하 전투훈련단에 방문해서 KCTC 전문대항군 한개분대인 총 12명이 한국군과 모의교전을 실시했는데요. 교전 시작 30분 만에 자위대는 장교 12명 중 11명이 전사하고 전문대항군은 아무도 죽지 않는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장교들의 전투력이 이 정도인데 일반 사병의 수준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여러 군과 합동상륙 훈련을 하고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통해 미 해병대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전투력의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과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